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10 속력이 일정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지하철역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죠. 에스컬레이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운동을 할까요? 알아봅시다. 그림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학생의 위치를 4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고, 표는 이제 시간과 이동 거리를 기록을 한 건데, 이 자료를 보고 에스컬레이터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에스컬레이터는 1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얼마일까요? 지금 4초 동안 2m 이동했으니까 2 나누기 4를 하면 1초 동안은 0.5m를 이동했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죠. 에스컬레이터의 빠르기는 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자, 지금 4초 동안 2m씩, 4초 동안 2m씩, 다 4초 동안 2m씩 이동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모두 1초에 0.5m씩 이동을 하니까 에스컬레이터의 빠르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는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도 일정한 방향으로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중 섬광사진과 마찬가지로 다중 섬광사진으로 찍은 거랑 이제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물체 사이에 간격이 일정해요. 그 얘기는 지금 같은 시간이죠. 4초씩이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같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계속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체의 운동하는 방향 그리고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같을 등에, 그러니까 속력이 같다. 그리고 운동 방향이 같으면 직선으로 운동을 하겠죠. 직선으로 운동을 한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운동하는 물체는 대부분이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해요. 그러나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컨베이어 등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의 예로 아까 봤던 이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그리고 무빙워크 혹은 뭐 자동 보도라고 하는데, 이거 알죠? 자, 무빙워크도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일정한 빠르기로 또 이제 직선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공장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경우에도 그 위에 놓인 물체를 일정한 빠르기로 또 직선으로 운반을 하거든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을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다음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공을 1초마다 찍은 다중 섬광 사진이고요. 자, 1번. 공의 처음 위치로부터 1초, 2초 등등등 후에 이동 거리를 표에다가 기록을 해볼게요. 자, 시간이 0초일 때 이동 거리는 0. 단위는 센티미터고요. 자, 1초 후에 20cm 위치에 있죠. 2초 후에는 40cm 위치에 있고요.
3초 후에 60, 4초 후에 80, 5초 후에 100cm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부터의 이동거리를 지금 표에다가 적은 거예요. 자, 2번은 공이 1초마다 이동한 거리를 구한 다음에 속력을 계산해 보자는 거고요. 자, 그러면 0에서 1초 사이의 이 구간, 이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20cm예요. 그러면 이 구간의 속력은, 자, 속력은 이동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이니까, 그쵸? 20cm 나누기 걸린 시간 1초 해서 20cm/초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 1초에서 2초 사이의 요 구간의 속력을 구해 볼게요. 그러면 요 구간 동안에 이동거리가 20cm고 나누기 걸린 시간 1초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속력이 20cm/초가 되고요. 2초에서 3초 구간도 요 구간을 이동하는 거리는 20cm고 나누기 걸린 시간이 1초니까 속력은 20cm/초가 되고요. 3에서 4초 구간도 이 구간을 이동한 거리가 20cm고 나누기 걸린 시간 1초 하면 속력은 20cm/초죠. 4에서 5초 구간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20cm고 나누기 걸린 시간 1초를 해주면 속력은 20cm/초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이 실제로 등속으로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계산을 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시간에 따른 공의 이동거리랑 시간에 따른 공의 속력을 그래프로 그려볼 건데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이 측정 값들이 있죠. 이 측정 값을 점으로 표시한 다음에 점의 분포를 가장 잘 표현하는 직선이나 곡선으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첫 번째 1번에 있는 표를 그래프로 옮겨보면요. 0초일 때 이동한 거리가 0m고요. 1초일 때 20cm를 이동했고 2초일 때는 40cm, 3초일 때 60cm에 이제 점을 찍는 거예요. 4초일 때 80cm의 점, 5초일 때 100cm의 점을 찍은 다음에 쭉 점들을 이은 선을 그리는데 이게 직선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시간에 따른 속력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0에서 1초 구간의 속력이 20이죠. 그럼 점은 여기 가운데에 찍으면 되죠. 왜냐면 이제 이 구한 속력이 구간의 평균 속력이니까 결국 그 중간 시간에다가 점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1에서 2초 구간도 속력이 20cm/초고 2에서 3초 구간도 20, 3에서 4초 구간도 20, 4에서 5초 구간도 20cm/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점들을 있는 선을 그으면 역시 직선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을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등속 직선 운동을 다중 섬광 사진으로 찍으면 우선 직선으로 운동하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물체 사이에 이 간격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게 보이죠. 그 얘기는 전에도 배웠죠. 이 간격이 이제 속력을 의미하는 거니까 속력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시간 기록계의 종이 테이프의 타점으로도 찍어서 볼 수 있는데,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운동하는 게 타점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타점 사이의 간격이 역시 속력을 의미하는데 이 간격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찍히겠죠. 이 간격이,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등속 직선 운동을 기록할 때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를 정리해 볼게요. 아까 그렸던 이 그래프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는 시간에 따라 물체의 이동거리가 비례해서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기울기는 X축 시간분의 Y축 이동거리죠. 근데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뭐냐면 속력이잖아요. 자, 그래서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이 매 시간 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니까 결국 이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를 알아볼 거예요. 요 그래프를 아까 그렸던 이 그래프를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자, 시간에 따라서 속력을 보면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그래프가 그려지죠. 다시 말하면 시간축의 나란한 직선 그래프로 그려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0이 되는데 그거는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자, 이 그래프에서는 이 사각형 그래프 이 선 아래에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또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넓이를 계산해 보면요. 세로가 속력이죠. 곱하기 가로가 시간이죠. 그래서 그런데 속력 곱하기 시간이 뭐를 의미해요? 아까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시간을 이항을 시키면 속력 곱하기 시간은 이동거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거리를, 이 넓이 값이 이동거리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넓이 값은 이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체는 어떤 경우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할까요? 실험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에어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에어 테이블은 테이블 바닥에 작은 구멍들이 있거든요.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바람이 나오는 장치예요. 이걸 에어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실험을 살펴볼게요. 에어 테이블 위에서 원판을 밀어 물체의 운동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에어 테이블에서 바람이 나오지 않을 때 원판의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어 테이블에서 바람이 나올 때 원판의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실험에서 관찰했듯이 원판을 여기에서 쭉 내려보내서 에어 테이블 위로 운동하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에어 테이블에서 바람이 나오지 않으면 이 원판과 바닥 사이에 마찰력이, 지금 원판이 운동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판은 움직이다가 이 마찰력이 운동을 방해하니까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은 정지하고 말게 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반면에 에어 테이블에서 바람이 나와요. 그러면 원판이 바닥에서 살짝 뜨겠죠.
그럼 원판과 바닥 사이에 마찰력이 거의 작용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원판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힘이 작용하지 않게 되면 원판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물체는 이제 등속으로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었어요.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얼음 위는 이 접촉면이 미끄러워서 이 사람인데요. 마찰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가만히 서 있어도 힘이 거의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등속 직선 운동을 쭉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영상이에요. 스케이터가 줄을 잡고 일정한 힘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스케이터가 줄을 놓았습니다. 이때부터 스케이터는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를 미끄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구간이죠. 이처럼 시간이 속력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또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는요. 우주인데 우주는 중력, 마찰력 등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처럼 운동하던 우주인은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주 미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관련된 영화가 있어요. 우주선을 수리하던 저 한 우주인이 폭발로 인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갔고요. Where the fuck am I going? Why is this shit gonna happen to me? 그래서 이 우주인은 등속 직선 운동으로 인해서 우주 미하가 될 위기에 처해 Alright, I gotta get back 있죠. to ship. I gotta get back to ship, alright? Alright, I gotta blow my air tank. I'll blow my air tank. Alright, fuck. Oh, this better work. This shit better work. Alright, here I go. Alright, 1, 2, 3. Come on, come on, come on, yes! 네, 지금 산소통에서 나오는 산소의 분출력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날아가던 이 우주선이 엔진을 끄게 되어도 우주 공간에서는 우주선이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으로 계속 날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 우주 공간에서 우주를 탐사하는 우주선은 엔진을 끄고 그냥 등속 직선 운동으로 날아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에서는 에어 테이블과 같이 마찰력이 거의 없는 경우는 찾기가 어렵죠. 이 그림과 같이 곧게 뻗어 있는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바퀴와 이 바닥 사이에 마찰력이 당연히 작용을 하겠죠. 자, 그런데 자동차의 속력계를 보면 이 바늘이 일정한 눈금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자동차가 등속 직선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분명히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등속 직선 운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자동차를 앞으로 가게 하는 힘이랑 자동차 바퀴와 바닥 사이의 이 마찰력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어요. 그러면
자동차에 작용하는 R자 힘은 결국 힘 빼기 마찰력이 0이 되니까 R자 힘이 0이 되니까 결국 자동차에 힘이 작용하지 않게 되어서 이 자동차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경우가 되겠죠. 운동하던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운동하던 물체에 힘이 작용하더라도 R자 힘이 0일 때, 그때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운동하던 물체라고 써져 있는데 왜 이걸 쓰고 있냐면, 만약에 물체가 정지해 있었다. 정지해 있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얘는 계속 정지해 있겠죠. 등속 직선 운동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던 물체에 라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놀이기구를 만들어 볼게요. 고무풍선차 만들기입니다. 고무풍선 차를 만들어 운동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송곳으로 필름통의 가운데에 구멍을 뚫습니다. 필름통의 구멍과 CD의 구멍을 잘 맞추고 접착제로 붙입니다. 고무풍선을 불어 공기가 새지 않도록 풍선 입구를 집게로 막은 후 필름통에 끼웁니다. 매끄러운 실험대 위에서 집게를 빼고 살짝 밀어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자, 고무풍선차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고무풍선에서 빠져나오는 이 바람, 그러니까 공기가 고무풍선 차를 바닥에서부터 살짝 뜨게 만들어요. 그러면 고무풍선 차와 바닥면 사이에 마찰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고무풍선 차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더 좀 길게 풍선차의 운동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공기가 없을 때는 멈추게 되는데 이 경우죠. 고무풍선차가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잘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